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배운 논리적 개념들이 우리 사회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 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느냐, 그런 개념들을,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어요. 여기 뭐 새로운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내가 준비된 문건을 그냥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민이가 읽을래? 내가 읽을까? 내가 그냥 읽을게. 네. 건전한 논증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실제로 유용한 논증이다. 한 논증이 건전한 논증이면 일정한 주장에 근거나 증거를 할 수 있는 전제들과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 결론 사이에 올바른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고 전제들이 실제로 참여해야 하므로 참인 전제들로부터 참인 결론이 논리적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감성적인 판단이나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이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의 판단이나 주장이 건전한 논증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주장이나 판단이 근거하고 있는 논증이 건전하지 못한 경우는 아래의 세 가지입니다. PPT 한번 보죠. 첫 번째 경우는 전제들과 결론 사이에 올바른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논리적인 관계니까 다 논증의 경우에 이 둘 사이의 논리적 관계는 어떤 관계밖에 없어요? 두 가지 관계가 있죠. 개연성의 관계하고 타당성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논리적으로 좋지 않은 두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타당하지 않거나 개연성이 높지 않은 문제의 경우죠. 자, 두 번째 경우는 건전하려면 어때야 돼요? 건전성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건전하려면 어때야 되죠? 논증이 논리적으로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전제들이 실제로 참여해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건전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논리적으로 좋지 않거나 하는 경우죠. 두 번째 경우는 전제들 중 일부가 실제로 거친 경우죠. 실제로 거친 경우예요. 또 세 번째 경우, 결론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된 전제들의 집합이 논리적 일관성이 없을 경우.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집합이 논리적 일관성이 없으면 그 타당한 논증이 돼야 안 돼요? 네. 타당한 논증이 되죠. 그러나 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전할 수 없죠. 왜 없죠? 이 일관성이 없으면 하여튼 어떤 전제들이 붙든 간에 세 개가 동시에 참을 수 없죠. 그 TTTF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타당한 논증이긴 하지만 전제들이 동시에 참을 수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건전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건전하지 못한 논증의 세 가지 경우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취약의 경우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전제들이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논증은 근본적으로 건전한 논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논증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경우인 전제들과 결론 사이에 올바른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올바른 논증이 위한 논리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할 여지가 있다. 두 번째 경우인 전제들이 실제로 거친 경우에는
거짓인 전제를 찾아내서 그 전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그 전제가 거짓임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경우에는 전제들의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전제들로 구성된 모든 논증은 논리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타당한 논증이다. 7, 8으로 돌려봐. 만약에 네모, 세모, 5가 전제들의 집합인데 전제들의 집합에 일관성이 없으면 이 첫 번째 논증, 이 논증 타당한 논증이에요, 안 해요? 주민이? 타당한 논증이에요. 타당한 논증이지. 왜 타당한 논증이에요? 전제들이 결론이 무엇인가 상관없이 TTTF일 경우가 없죠. 이 논증은 두 번째 논증. 타당해요. 이것도 타당하죠? 전제들이 참이고 결론이 거짓 가능성 없으니까. 자, 첫 번째 논증의 결론은 뭐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결론이죠? 그렇죠? 두 번째 논증의 결론은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 어떤 개념에 속해요, 이거? 어떤 명제예요? 논리적 거짓이요. 논리적 거짓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일관성이 없는 전제들로부터는 말도 안 되는 엉투당투한 말이 나오거나 결론으로 논리적 거짓조차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논증의 결론은 명백한 거짓의 명제이고 두 번째 명제의 결론은 논리적 모순의 명제입니다. 그러나 전제들의 집합인 네모, 세모, 5가 논리적 일관성이 없으면 첫 번째 논증과 두 번째 논증은 모두 타당한 논증입니다. 이처럼 전제들의 집합이 논리적 일관성이 없을 경우 어떠한 명제도 타당한 논증의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전제들로 구성된 논증은 전제들이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건전할 수 없는 논증입니다. 이를 바꿔서 말하면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전제들로부터 귀결된 어떠한 명제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전제들의 집합이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경우,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건전하지 못한 논증은 아래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다빈이 한번 읽어봐. 3의 1. 논증의 발화자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논증의 발화자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됐어. 첫 번째 경우는 최소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논증의 발화자가 진지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논증의 전제들이 모두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 그는 자신이 제시한 논증의 전제들의 집합이 논리적으로 일관적이지 않게 된 이유를 찾으러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증의 발화자가 전제들의 집합이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인 두 번째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논증의 전제들 중 일부가 서로 모순관계에 있거나 반대관계에 있는 명제들로 구성된 경우입니다. 두 명제가 서로 모순관계이거나 반대관계이면 한 명제가 참이면 다른 명제는 반드시 거짓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논증의 발화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중학교에서 얼마 후에 있을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는 A군은
자신이 속한 학급에서 자신을 반장으로 지지하는 학급원이 과반에 미치지 않을 경우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런데 반장 선거 결과 A에 대한 지지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A군은 며칠 후에 있을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당선되었다. 총회장으로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A군의 발언과 이에 따른 그의 행동은 아래처럼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읽어봐. 첫 번째. 1. A군을 반장으로 지지한 학급원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A군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2. A군을 반장으로 지지한 학급원이 20%에도 못 미쳤다. 3. 반장 선거 이후 A군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 다음에 그런데 1의 2와 2로부터 4가 타당하게 도출된다. 4. 4는 A군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거 좀 봅시다. 1번하고 2번이 전제고 4번이 결론. 이거 타당한 논증이 아니에요. 타당한 논증. 타당하죠? 이거 무슨 법칙이에요? 우리 배운 거 중에. 이런 구조죠. 뭐 하면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세모가 뭐예요? 총회장 선거에 안 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내부였죠? 두 번째 명제 20%도 못 미쳤으니까. 그럼 전공논쟁의 법칙이, 이거 전공논쟁의 법칙이죠? 그럼 결론은 뭐 유도돼요? 세모 유도되죠? 세모 뭐예요? 총학생회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 유도돼요. 자, A군의 발언과 행동을 정리한 명제들로 구성된 집합 1, 2, 3은 1, 2, 3의 집합 1, 2, 3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집합이고 4는 1과 2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연역적 결론이므로 A군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 3의 명제들로 한 논증의 전제가 구성되면 논증의 결론이 무엇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논증은 타당한 논증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전제들의 집합이 논리적 일관성이 없으므로 논증의 전제들이 동시에 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A군이 자신의 약속을 어기게 된 정당한 이유를 학급원 모두를 포함한 전체 학생들이 납득하도록 설득하지 않는 한 앞으로 그가 하는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A군이 자신의 약속은 반장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 말은 앞으로 전략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거짓 약속을 하겠다는 언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A군의 이야기는 지어낸 것에 불과하지만 A군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를 우리는 살고 있는 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논리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논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논리적 일관성을 지키려는 자세나 노력이 경시되거나 무시되는 현상이 만연하는 것은 가장 우려되는 사회현상 중 하나입니다. 논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논리적 일관성이 무시될 경우 논쟁이나 논의를 평가할 기준이 없어지므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감성에 호동하는 선동이나 협작, 집단적 이기심에 입각한 편가르기 이런 것들이 판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 일관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가 되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집단은 정치인들을 위한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언행은 이들이 속한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논리적 개념의 중요성이 무시되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